자, 5주차에는 초급 쓰기에서 세의 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의 용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 첫 번째 보면 간접 목적 대명사 레가 세로 바뀌는 거. 이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Javier regala una rosa bonita a María. 자, rosa bonita 이게 직접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마리아가 간접 목적어예요. 자, 목적어를 대명사로 바꿉니다. 그러면 Javier le la regala. 여기서 rosa bonita를 la로 또 바꿨습니다. 동시에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regala 동사를 썼어요. 근데 이렇게 레나 레스가 다음에 직접 목적 대명사와 같이 나란히 나올 때에는 레를 혹은 레스를 세로 바꿉니다. 자, 그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세는 제기대명사로 사용됩니다. levantarse, llamarse, sentarse 전부 다 제기대명사 세입니다. 여기에서 me levanto, 그 다음에 te levantas, se levanta, nos levantamos, os levantáis, se levantan. 자, 레반타르 동사 앞에 각각의 인칭에 해당하는 제기대명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Mi marido se acostó anoche, muy tarde. acosto는 acostar 동사의 단순 과거입니다. 자, 앞에 주어가 marido이기 때문에 se를 썼습니다. se acostó, 잠자리에 들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대명사 세입니다. 대명사 세는 제기 동사 중에서 일정한 전치사를 꼭 갖고 나오는 그러한 동사, 대명 동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뒤에 나오는 전치사까지 꼭 기억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 아꼬르다르 같은 경우는 세를 빼버리면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결정하다라는 뜻으로. 그 다음에 또 그런 동사들이 conformar 같은 경우는 물론 순응하다, 적응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보통 여기 empeñar 같은 경우도 고집 피우다라는 뜻이 아니라 저당 잡히다 이런 뜻으로 뜻이 바뀝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fijar 같은 경우도 fijar가 뭡니까?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기대명사와 전치사 en과 함께 쓰이면서 주목하다 라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제기대명사를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뜻이 완전히 다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뜻이 약간 비슷한데 이렇게 제기대명사가 들어가면 자동사처럼 본인이 주어가 되니까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가 빠지면 타동사로서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부를라르 같은 경우는 그냥 놀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기대명사를 빼고 그냥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들이 법망을 뚫고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 이제 법망을 아주 무색해 하다 이런 의미에서 자, 부를라르 las reye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제기대명사를 쓰게 되면 제기대명사를 쓰고 예를 들어서 제기대명사를 쓰고 부를라르 동사를 쓴 다음에 바로 목적어로 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음 페이지에서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 정도는 꼭 반드시 기억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acordar se de 예문 no me acuerdo de ti 난 널 기억할 수가 없다. 자, 이 경우에 acordar 동사만 쓰게 되면 바로 뒤엔 동사 원형이 오고 기억하다라는 뜻과는 전혀 다른 결정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 acostumbrarse 전치사 익숙해지다, 길들여지다라는 뜻입니다. Me acostumbro a despertarme temprano. 자, 나는 빨리 일어나는데 익숙해졌다, 길들여졌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acostumbrar만 쓰게 되면 어디에 길들여지게 하다, 버릇이 들게 하다, 어디에 버릇이 들다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aficionarse 전치사 a를 쓰게 되면 삼매경에 빠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에 열중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Te aficionas a jugar al videojuego. 너는 지금 비디오 게임에 빠져 있구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propiarse 전치사 de. 이거는 남의 것을 뺏는 것입니다. apropiar 하면은 취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apropiar 자체도 취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제기대명사 se를 쓰게 되면 반드시 바로 뒤에 목적어가 오지 못하고 전치사 de를 써야 됩니다. Él se apropia del dinero de su empresa. 회사의 돈을 그가 취했다, 횡령을 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냥 se를 안 쓰면 apropia 그 다음에 바로 el dinero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기대명사를 일단 쓰게 되면 전치사 de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arrepentirse 전치사 de. 이 경우에 후회를 하는 것은요, 반드시 se가 들어가야 돼요. 후회하게 하다. 그러면 arrepentir만 들어가지만 본인이 후회를 하는 것은 se가 반드시 들어가고 뒤에는 전치사 de가 나와줘야 됩니다. Me arrepiento de las cosas que no he hecho.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난 후회한다. 자, arrepentir가 되겠죠. 얘가 이해로 바뀌는 불규칙 동사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Me arrepiento de las cosas. 이 경우에 me arrepiento 다음에 바로 las cosas를 쓰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me를 안 쓰게 되면 후회하게 하다라는 뜻이 돼요. atreverse 전치사 a. 감히 뭐뭐 하다. ¿Cómo puedes atreverte a traicionarme?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니? 자, 여기서 atrever 다음에 자, 주어가 to잖아요. 그래서 te를 쓰고 전치사 a를 썼습니다. 근데 atrever만 쓰게 되면 어떤 행동을 감행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감행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는 전치사 a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burlarse 전치사 de. 놀리답니다. No te burla de mi ropa. 자, 여기서 burlar 동사의 3인칭 단수를 썼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예문을 쓸 걸 보면은 자, burlar 동사잖아요. 그죠? burlar 동사. 자, 그런데 우리 친구가 쓴 걸 보니까 burle가 되네요. 이게 이제 예전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짧은 글짓기를 해오기로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 말고 그냥 바로 문제를 풀어오는 걸로 해서 짧은 글짓기 문제는 제가 내지 않았는데, 자, 여기서 부룰라를 쓰잖아요. 그죠? 근데 노때 부룰라 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보니까 너는 내 옷에 대해서 놀리지 않는다 라고 쓰고 싶으면 노때 부룰라스 이렇게 써야 돼요. 동사하고 주어가 일치해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놀리지 마 라는 명령어를 썼다. 그러면 여기는 접속법이 들어가요. 우리 이제 1학년 친구들은 아직 안 배웠을 텐데, 자, 접속법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서 접속법에서는 부정명령에서 접속법을 씁니다. 그래서 no te burles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 친구가 잘못 썼네요. no te burla가 아니라 no te burles 이렇게 쓰게 되면 놀리지 마 이런 부정명령이 되고요. 접속법 2인칭 단수.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그냥 너는 나를 놀리지 않는구나. 내 옷에 대해서 놀리지 않구나. 이렇게 쓸 때는 no te burla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둘 다 전치사 대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만약 놀리다라고 할 때 제기대명사를 안 썼어요. 그러면 바로 뒤에 전치사 대 필요 없고 바로 mi ropa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nformarse 전치사 con 요거는 만족해하다 혹은 순응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me conformo con mi salario. 나는 내 월급에 만족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darse cuenta de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darse cuenta de의 표현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te das cuenta de que estoy triste. 너는 내가 슬퍼하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니?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그나르세 하면은 기꺼이 뭐뭐하다, 흔쾌히 뭐뭐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ella se digna ayudarme 그랬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나를 도와준다. 그런 뜻이 되겠죠. 기꺼이 뭐뭐하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여기에서 감히 뭐뭐 해주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감히 뭐뭐를 해주다. 네, 귀한 신분에 있는 사람이 감히 친히 뭐뭐 해주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장 여기에는 전치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empeñarse 전치사 en. 자, 여기는요 empeñar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더니 뜻이 se를 쓰지 않으면 empeñar만 쓰면 저당 잡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empeñarse가 들어가면서 뜻이 바뀌는 겁니다. empeñarse 전치사 en입니다. Me empeño en quedar en casa. 자, 집에 있겠다고 고집을 피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enamorarse 전치사 대. 영어에서 fall in love with 라는 뜻인데요. 자, enamorar 하면은 사랑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기대명사 se가 들어가면 내가 사랑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전치사 대가 들어가면 누구랑 사랑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Me enamoré de mi coche. 난 나의 차의 사랑에 빠졌다. 나의 차와 사랑에 빠졌다는 뜻이 되겠죠. 자, enamoré 할 때 에는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강세가 붙은 에는 이거는 단순 과거형이죠. 그 다음에 enemistarse 전치사 por. 자, 뭐뭐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Él se enemistó conmigo por dinero. 돈 때문에 그는 나와 원수지간이 되었다. 그 다음에 enterarse 전치사 됩니다. 이거는 깨닫다, 알게 되다. 앞에 나온 darse cuenta de와 같습니다. Me enteré de hacer una tarea ayer. 어제 과제가 있다라는 것을 어제서야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fijarse 전치사 en입니다. 주목하다. fijar는 고정시킨다라는 뜻이니까 여기서는 자, 나의 전체를 어디에 고정시킨다. 그래서 주목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건 명령문에 잘 나오죠. Fíjense en mí, por favor. 그랬습니다. fijar의 ustedes 명령입니다. 자, 1학년들은 잘 들어보세요. 자, 명령에는 접속법이 많이 나옵니다. 또 명령을 제외하고는 긍정일 때 그리고 부정일 때는요. 앞에 no가 들어가고 무조건 다 접속법을 씁니다. 여러분들 접속법 곧 배울 텐데 활용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fijar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한 명령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접속, 그러니까 제기대명사나 목적대명사가 다 꽁무니에 붙어요. 긍정 명령일 때. 부정 명령일 때는 이게 동사 앞으로 가죠. 자, fíjense. 이거는 fijar 동사의 접속법 3인칭 복수예요. fijen에다가 제기대명사 se를 꽁무니에 붙입니다. 긍정 명령이니까 fíjense en mí 그랬습니다. 나에게 주목하세요. 주목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 주목. 알겠죠? 자, 근데 명령이 때 여기서 ustedes 명령이라는 거는 청유에 가깝죠. 그러니까 주목해라 이런 의미가 주목하세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fugarse de. 이거는 fugar가 도주시킨다는 뜻이에요. fugar 도주시키다. 근데 fugarse 내 자신이 도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치사 대가 나왔습니다. 어디로부터 도망을 가다. escaparse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huir는 제기대명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Nos jugamos de la casa abandonada. 즉 버려진 집으로부터 도주를 한다. 혹은 도주를 했다. 자, fugar 같이 끝이 a로로 끝나는 동사는 단순 과거와 현재형이 똑같죠. 그죠? 자, 버려진 집에서 도주를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jactarse 전치사 대 하면은 우쭐거리다. 뽐내다. 이런 뜻이 돼요. 자, 그래서 él se jactó de su riqueza. 자신의 부를 자랑하다. 자, 여기서 jactarse 전치사 대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interesarse 전치사 por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ellos se interesan por mi profesión. 그들은 나의 직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 자, por가 나왔습니다. 자, 전치사 por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comportarse. 자, 행동하다란 뜻이에요. 이거는 comportarse와 마찬가지입니다. me porto como un loco. 나는 미친, 그러니까 광인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quejarse 전치사 de 하게 되면 불평하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Mucha gente se queja del atasco. 자, 여기 보시면요. 자, quejar 동사 다음에 전치사 de가 나왔습니다. 자, 전치사 de라고 하는 것은 보통 por가 원인을 나타낼 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치사 de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의미에서 나왔냐면 원인은 원인을 나타내는데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을 뜻합니다. 자,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 자, 그래서 아타스코, 교통체증이죠. 교통체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quejar 다음에는 반드시 전치사 de가 온다. 물론 불만을 토하다라고 할 때 반드시 이 quejar는요 제기대명사와 함께 쓰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quejar 동사. 자, 여기서 quejar만 쓰게 되면 자, 뜻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quejar만 쓰게 되면 물론 quejar 자체도 불평하다, 투덜대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자, 쓰이기는 쓰이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탄을 하다, 탄식을 하다, 불평을 하다라고 할 때 quejar 자체도 넋두리를 하다라는 뜻으로는 쓰여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용이 될 때는 제기대명사와 전치사 de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네, 여러분 단어를 찾아보면 quejar 자체도 그 자체도 불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탄식하다, 불평하다, 투덜대다. 자, 그런데 실제 문장에서 쓰일 때는 제기대명사와 전치사 de와 함께 쓰인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referirse 전치사 a 뭐뭐에 대해서 언급하다. os referisteis. 그죠? 그 다음에 a mí falta. 자, referir 동사인데, 자, 우리 지금 os라는 제기대명사를 사용을 했네요. 그죠? 자, referisteis. 자, referisteis인데, 여기서는 나의 falta, 부족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을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말을 했다. 나의 부족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을 했다. 자, 그 다음에 reírse de. 자, reír 하면은 웃다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냥 웃다. 그 다음에 여기다 제기대명사 se 전치사 de까지 하면 비웃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비웃다. Mis amigos se rieron de mi nota de examen. 이 시험 점수를 가지고 내 친구들이 비웃는다. 자, 비웃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썼습니다. 자, 그래서 레일 동사를 한번 찾아보면 그냥 웃다, 웃으면 축하하다. 거기에 비웃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비웃다, 조롱하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그냥 목적 없이 그들이 야유하다, 조롱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요. 누구를 비웃다, 뒤에 목적어를 가질 때에는 이렇게 제기대명사와 그 다음에 전치사 같이 쓰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내 점수를 가지고 비웃고 있다. 이렇게 할 때 그냥 레이르 동사 다음에 목적어로는 잘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쓸 때 비웃다, 물론 사전에는 있네요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잘 쓰지 않고 제기대명사 그 다음에 전치사 de와 함께 쓰인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suicidarse. suicidarse라고 하면은 자살하다라는 뜻입니다. ella se suicidó. 그 다음에 el año pasado. 작년에 걔는 자살했어.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자살을 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요. 물론 어떤 단어를 찾아보면 사전상으로는 자, 여기서 레이르 동사처럼 그냥 웃다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에 비웃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누구를 비웃다라고 하는 문장을 작문을 하시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을 써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쓰는 표현. 그래서 여기는 제기대명사와 전치사 de와 함께 그렇게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Los políticos se apropian fácilmente de cosas ajenos.
자, 정치인들은 남의 것을 쉽게 착복하다, 탈취하다 이런 뜻이죠. apropiarse 전치사 de.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시몬 베드로 se arrepintió profundamente de haber negado a Jesús. arrepintió 이거는요. arrepentir 동사. 얘가 얘로 바뀌는 동사인데 여기에 단순 과거예요. 자, 여기서 profundamente 깊이 후회를 했다. 그래서 arrepentirse 전치사 de가 해당되고요. 자, 후회한 것보다는 예수를 부인한 것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한 시제 앞설 때는 동사 원형으로 쓸 때 전치사 de 다음에는 원형을 써야 되니까 바로 내가를 하지 마시고요. 아베르네가도 해주세요. 그래야 예수를 부인한 게 먼저고 후회한 게 그 나중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Mi hija se atrevió a contestar al director de la escuela. 자, 여기서 교장 선생님에게 감히 뭐뭐 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atreverse 전치사 그 다음에 mi novio es poco ambicioso. 야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siempre se conforma con poca cosa. 작은 일에 만족한다. conformarse 전치사 con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만족하다. 만족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실은 적응하다. 어디에 그냥 순응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Mi padre se ha empeñado en ir solo y sin un euro. 자, 한 푼도 없이 혼자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솔로 혼자서. 그 다음에 이 솔로는요. 여기서 우리말로는 부사처럼 쓰이지만 형용사예요. 주어의 성수에 맞춰줘야 됩니다. 자, 만약에 mi madre 그러면 ir sola 이렇게 되겠죠. 자, empeñarse 전치사 en입니다. 고집을 피우다. 자, 요거 말고 insistir 동사도 있어요. 그것도 고집 피우다인데요. 그때는 제기되면서 안 씁니다. 그런데 뒤에 전치사는 en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empeñar만 쓰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당 잡히다라는 뜻이죠. Se enamoró de la prima de su mejor amigo. 가장 친한 친구의 사촌과 사랑에 빠졌다. Alfonso se enemistó con Ricardo por una mujer. 한 여자 때문에 리카르도와 원수지간이 되었다. 자, 누구와 원수지간이 되다 할 땐 전치사 꼰이고요. 무엇 때문에 되었다 할 땐 전치사 포르가 되겠습니다. 자, mi jefe siempre se jacta de su habilidad en los negocios. 사업 수단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학다를 찾아보면 자랑하다라는 뜻도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문장을 만들 때는요. 제기대명사, 전치사, 대 이렇게 써주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us amigos siempre se ríen de él. reír 동사는요. 여러분들 동사 활용을 반드시 해보세요. 아시죠? 그게 좀 어렵습니다. río, ríes, ríe. reímos, reís, ríen. 자, 여기에서 6가지에 전부 다 강세보가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아까 봤듯이 reír 동사는 웃다. 그 다음에 비웃다.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웃다와 비웃다. 두 가지가 같이 다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reír 동사 자체로도 비웃다라는 뜻이 있긴 하지만, 자, 뒤에 목적어가 올 때 그냥 웃는 게 아니고, 그냥 그들은 비웃었다. 그러고 끝나면 모르겠지만 누구를 비웃다라든지 목적어가 올 때는 제기대명사 전치사 대로 장문을 해주세요. 문제가 나올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Marta se suicidó el mes pasado. 앞에 나왔던 거네요. 똑같았어요. 자, 지난달에 자살을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상호에세입니다. 상호에세는 앞에 설명이 다 나오겠지만 반드시 동사가 복수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자세히 상세히 보여주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mutuamente, recíprocamente, uno a otro, unos a otros, el uno al otro, la una a otra 이런 부사구들이 뒤에 첨가가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알리시아 y Marcos se aman. 그냥 아마르 동사 자체는 제기대명사가 없죠. 근데 여기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 이런 경우에 상호인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아리시아는 마르코를, 마르코는 아리시아를 이렇게 되죠. 자, 로미오와 줄리엣을 로메오
훌리에타 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는 이걸 로메오와 훌리에타라고 하지 마시고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se amaban 서로 사랑을 했었다 이런 뜻이 되죠. 자, 여기에서 se는 상호의 se입니다. 그 다음 헨리 8세를 Enrique octavo. 자, 여기 보시면 10가 10을 넘어가게 되면 그죠? 그냥 기수로 얘기해 주시고요. 10까지는 서수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octavo.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이면 octava 이렇게 되겠죠. 자, 만약에 펠리페 2세, 펠리페 세군도, 그래서 펠리페 도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사벨 1세, 여왕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사벨 프리메라, 그죠? 여성의 경우는 프리메라, 여성형을 써줘야죠. 자, 그래서 에르케 옥타보, 이 아나 볼레나, 엠블린이 되겠죠. 아나 엠블린, 아나를 엔, 그러니까 스페인어로는 아나라고 합니다. 엔 공주 이렇게 나오죠. 엔 할 때는 다 아나를 씁니다. 여기서는 엠블린에서 아나 볼레나, 세미라로 하면은 서로 바라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주어기 때문에 복수를 썼고요. 원래 미라르는 제기동사, 대명사 필요 없는데 세를 썼어요. 이 경우는 상호인 경우입니다. 자, 상호의 세 꼭 기억을 해주시도록 하고요. 자, 서로가 fijamente 뚫어지라고 바라보았다. 우리 앞에 장문에 뚫어지게라는 말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뱃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뱃삼에 무추할 때 뱃사르 동사 그냥 키스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제기대명사 붙었어요. 그리고 복수예요. 그러면 서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리오 y Eva se escriben correos electrónicos desde que se conocieron en la conferencia. 학교에서 만난 이후로, 서로 알게 된 이후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escribir도 세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 썼을 경우에는 서로 주고받는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e conocieron, conocer인 경우에도 제기되면서 필요 없는 동사예요. 근데 여기 썼습니다. 그러면 서로 알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만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conocieron. 보통 conocer 동사가 이렇게 단순과거로 쓰이게 되면요. 만난다는 뜻이 돼요.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할 때 conocían 이렇게 되겠죠. 근데 conocieron 이렇게 단순과거 쓰면 만났다라는 뜻이 되고요. 여기 se가 들어갔다 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런 의미입니다. 서로 알게 된 이후로, 만난 이후로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 La infanta Elena y Jaime de Marichalar están divorciados. 여기서 디보르시아르는요, 그러니까 이혼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디보르시아르. 까사르는 결혼시키다죠. 까사르세가 되면서 결혼하다가 되고, 디보르시아르세가 되면서 이혼하다가 됩니다. 자, 이혼하다, 디보르시아르세나 estar 플러스 과거분사는 똑같습니다. están divorciados. 자, 근데 디보르시아르세는 사건에 중점을 둔다면 estar 플러스 과거분사 하면은 이거는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혼을 한 상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은 이혼을 한 상태예요. Pero siguen comunicándose por los hijos. 아이들 때문에 comunicarse 하면 뭐가 돼요? 서로 연락을 취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서로 아시죠? comunicarse 서로 연락을 취하다. 여기서 중요한 수거. 자, seguir 다음에 현재 분사입니다. seguir라는 동사 다음에 현재 분사가 오게 돼 있어요. 형태상. seguir 다음에 바로 평서문이 못 오고 seguir 다음에는 무조건 현재 분사가 옵니다. 그리고 현재 분사에 붙는 제기대명사 se는 자, 어떻게 되죠? 현재 분사 꽁문이 붙죠. 그래서 siguen comunicándosega 뒤에 se가 붙었습니다. 자, 서로 연락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연락을 취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연락을 취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실은 두 개예요. divorciarse, comunicarse. 자, 근데 divorciarse인 경우에 se는요. 서로 이혼했다. 물론 여기서는 두 가지가 다 되겠네요. 자, divorciarse가 그 자체가 이혼하다 라는 뜻인데요. 자,
인판타 엘레나와 하이메가 각각 이혼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이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디보르시아르 세 같은 경우에는 만약 나왔다면 이 세는 상호인 동시에 재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이르 델라랭과 이르 세 델라랭과에서 발설하다. 그러니까는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죠? 랭과 밖으로 나오다 해서 야, 무슨 말이냐면 발설하다, 알리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랭과가 원래 말이라는 뜻도 있지만 혀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혀 밖으로 나온다 해서 발설하다 라는 뜻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유용한 표현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수동의 세입니다. 수동의 세는 영어에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그 다음에 행위자 앞에 전치사 바이가 쓰이죠. 그죠? 자,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바이 플러스 행위자와 비슷합니다. 스페인어는 자, 주어 나오고 주어가 보통 사물이죠. 수동일 때. 그 다음에 비동사 대신에 세르가 나옵니다. 세르 동사. 그 다음에 과거분사. 이때 중요한 건 과거분사의 끝이 오로 끝날 경우에 앞에 오는 주어의 성수에 따라 바뀐다는 거. 그 다음에 전치사 바이가 아니라 포르를 쓰고 행위자를 쓰면 됩니다. 자, 중간에 뭐라고 나옵니까? La puerta fue cerrada por Carlos. 이때 La puerta는 문이죠. 그러니까 카를로스가 문을 연 거예요. 이때 행위자를 뒤에다 두고 주어로 하지 않고 자, 대상인 puerta가 주어가 되는 게 수동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르 동사 3인칭 단수죠. 근데 과거네요. 그래서 후에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분사 문을 열다가 세라르예요. 그 다음에 세라르의 과거분사는 어떻게 되죠? 세라도. 자, 세라도를 쓰려고 하니까 주어가 뽀에르다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세라다. 그 다음에 전치사를 뽀르를 씁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행위자 카를로스. 카를로스에 의해서 문이 열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밑에 보면 에스타바 세라다도 있습니다. 이거는 문이 열린 상태. 자, 제가 세라다를 열렸다라고 해석했어요. 닫혔다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에스타바를 썼는데, 자, 에스타르 동사를 쓰게 되면 상태잖아요. 그래서 문이 닫혀있는 상태예요. 누가 열었다 닫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이 닫혀있다. 내가 10시에 매점에 갔더니 이미 매점 문이 닫혀있더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카를로스에 의해서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은 자, 카를로스가 문을 닫는 그 동작을 보았다. 목격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길에 갔는데 밤에 거리에 사람이 한 명 쓰러져 있어요. 자, 그래서 갔더니 사람이 쓰러져 있더라. 이거 하고 누군가가 밤중에 보니까 두 사람이 티격태격 하다가 보니까 카를로스였어요. 그게. 카를로스가 그 사람을 때려서 눕혔다. 이러면 그 사람은 카를로스에 의해서 맞아서 쓰러졌다. 자, 이런 의미. 자, 어떤 동작을 봤을 때, 그걸 수동으로 썼을 때에는 이게 세르 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가 되고 이미 그 결과만을 목격했을 때 그때는 에스타르 플러스 과거 분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수동문이라는 게 있어요. 세 수동문은요. 자, 어떻게 되냐면 물론 사물이 주어가 돼요. 수동문이니까. 근데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세르나 에스타르 동사를 쓰고 과거 분사를 쓰는 게 아니라 바로 동사를 써요. 근데 앞에 세가 나옴으로 인해서 자, 다음에 나오는 우리말로 해석할 때 목적어처럼 해석되어지는 그 단어가 주어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Se cerró la puerta 라고 했을 때 이때 실은 la puerta가 세라르 동사와의 관계에서 자, 뭐예요? 주어입니까? 아니죠. 닫는 게 어떻게 문입니까? 문이 닫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세라르 동사는 닫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puerta는 목적어가 됩니다. 그런데 세라르 앞에 있는 세 때문에 이 puerta가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그 밑에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Se necesitan dos actrices rubias. 자, actrices rubias는 여기서 실은 necesitar의 목적어예요. 두 명의 금발의 여배우가 필요하다. 여배우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앞에 있는 se 때문에 actrices rubias가 주어로 바뀌어버립니다. 문법적으로, 형태적으로.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은요. 2명의 금발 배우가 필요하다라고 하세요. 그냥 능동으로. 그런데 문장상으로 볼 때 이게 주어로 바뀝니다. 형태적으로. 그래서 necesita는 동사는 주어가 복수죠. 그래서 necesitan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1번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벤데르는요. 팔다는 뜻이잖아요. 시가로스. 이 시가로스는 뭐가 됩니까? 여기에서는 목적어가 됩니다. 그런데 앞에 세가 나왔어요. 그러면 수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시가로스가 복수니까 벤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음료를 가져오지 마세요. 라고 할 때 페르미티르는 허락하다죠. 내 앞에 노가 들어갔어요. 허락하지 않는다. 뭐를? 베비다스. 음료를. 그죠? 뒤에 알코올리코스가 붙었네요. 그러니까 베비다스 알코올리카스 해서 알코올 음료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허락하다의 목적어예요. 근데 페르미텐 앞에 세가 들어갑니다. 세가 들어가서 베비다스 알코올리카스가 주어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수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페르미티르 동사에 3인칭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붙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똑같은 페르미테인데 뒤에 엔트라르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동사 원형이 이렇게 올 때 세는요. 이걸 수동이라고 하지 않고요. 자, 그냥 무의지의 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혹은 무인칭의 세다. 그래서 세는 일반 주어 세로 보시면 돼요.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그죠?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 똑같은 페르미티르 동사지만 뒤에 오는 동사, 명사가 3인칭 복수가 왔다. 이럴 경우에 페르미티르를 실은 바꾸기도 하고 안 바꾸기도 해요. 예를 들면 노세 페르미테 그대로 하고 3인칭 단수하고 베비다스 알코올리카스 이렇게 한 경우는 이게 계속 목적어고요. 이때 세는 무인칭의 세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 바로 3번처럼 뒤에 동사 원형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비다스 알코올리카스가 복수인데 앞에 페르미텐도 복수로 만약 바꿨다. 그럴 경우 세는 수동의 세예요. 자, 두 개 구분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비인칭 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앞에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걸 보시면 수동의 세는 반드시 타동사와 함께 쓰인다. 자, 수동의 세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일단 동사가 복수가 나와야 됩니다. 아니, 복수이든 단수이든. 예, 근데 복수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우리가 수동의 세를 항상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수동이라는 것은 타동사가 쓰이고요. 그 다음 목적어가 주어로 오는 거잖아요. 목적어가 주어로. 그렇기 때문에 수동의 세라고 했을 때 함께 쓰이는 동사는 반드시 타동사여야 돼요. 자, 우리가 수동이 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동사와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오는 동사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우리가 비교를 해볼 때 예를 들어서 se abre la puerta. 자, 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brir 동사가 나옵니다. abrir는 문을 열다라는 뜻이죠. 그때 뒤에 나오는 puerta는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예요. 즉 abrir 동사의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앞에 abrir 앞에 se가 나오면 자, 앞에 목적어였던 puerta가 주어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문이 열린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결국 이 abrir 동사는 목적어를 취하고 그 목적어가 se에 의해서 주어로 바뀌니까 반드시 그 동사는 타동사여야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6번 비인칭 se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인칭 se는 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무인칭 se 혹은 비인칭 se 앞에서 permitir 동사 하면서 se가 나오고 뒤에 se permite 했을 때 이 se는 무인칭의 se가 될 수도 있고 수동의 se가 될 수도 있다. 공부했죠? 그 뒤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목적어가 만약 3인칭 복수 동사, 복수인 명사가 나왔는데 se 다음에 나오는 permitir가 단수로 나왔다. 이러면 무인칭 se고 만약에 이 permitir가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복수인데 복수로 바뀌었다. 그럴 경우는 수동인 se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무인칭 se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게 비인칭 se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비인칭 se가 나오는
그런 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아니면 모든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 그래서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는. 자, 그게 이제 비인칭 세예요. 자, 그렇다면 자, 첫 번째 보실게요. En este restaurante se come bien. 이때 se는 일반 사람이에요. 영어로 하면은 they나 one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인칭 se는 반드시 동사가 3인칭 단수라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설명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 se라고 할 때 무인칭 se는 자, 수동의 se일 때에는 동사가 반드시 타동사라 그랬죠. 이 무인칭 혹은 비인칭 se는요. 자동사일 때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타동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동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En ese lugar no se puede pagar con tarjeta de crédito. 그래서 tarjeta de crédito, 신용카드란 뜻이죠. 자, 신용카드로 이 장소에서는 지불할 수가 없다. 자, 여기서 자, se 다음에 puede pagar가 나왔습니다. 즉 3인칭 단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pagar하면은 지불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지불하다. 목적어 필요 없습니다.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목적어가 없다. 자, 그런 경우에는 그런 동사를 쓰는 경우에는 se는 수동의 se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무인칭의 se, 비인칭의 se가 나온다. 그때 동사를 보시면 puede, 3인칭 단수만 나오죠. 그 다음 문장 En Puerto Rico nunca se llega temprano a una fiesta 라고 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는 결단코, 그죠? 결단코 파티에 빨리 도착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제 시간에 도착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때 예가르 동사 자동사예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se가 나왔는데 이 se는 무인칭이죠. 그래서 동사는 반드시 3인칭 단수여야만 합니다. No se puede fumar en este restaurante. 이 레스토랑에서 담배는 필 수가 없다. 이때 이 se 다음에 puede 3인칭 단수이고요. fumar 동사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이럴 때 무인칭 se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무인칭 se가 자동사와 함께 나올 경우에 또 특징이 뭐냐면 자동사뿐만이 아니라 타동사도 그렇긴 한데요. 무인칭 se인 경우는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 안에서는 누구나에게 다 그렇다. 이런 뜻이죠. 자, 두 번째 se가 타동사와 함께 나오는 경우입니다. 타동사가 나왔으니까 목적어가 나오겠죠. 자, 목적어가 나오는데 이때 자, 두 가지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수동의 se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Se habla español en Colombia. 자, 에스파뇰이 hablar의 목적어예요. 자, 근데 앞에 se가 나옴으로 인해서 에스파뇰이 주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수동의 se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뒤에 보시면 en Colombia 이렇게 나와 있죠. 장소를 나타낸 부사구가 왔을 때 이것도 저것도 다 된다. 근데 장소를 나타낸 부사구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동으로 하지 마시고요. 무인칭 se로 해주세요. 뒤에 뭐가 나올 때 장소를 나타낸 부사구가 왔을 때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무인칭의 se를 골라주세요. 자, 그 다음 3번. 자, 목적어가 나오긴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람이 나올 경우에 앞에 전치사 아 나오는 거 아시죠? 자, 그럴 경우에는 목적어가 나와서 이게 앞에 se에 의해서 수동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만약에 사람이 나와서 앞에 목적어 아가 나왔다. 자, 그래서 원래 수동이라는 게 사람이 수동으로는 잘 안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만약 사람이면 원래 사물이 주어로 나오잖아요. 수동. 근데 사람이 목적으로 나와서 전치사 앞에 아가 나왔다. 이거는 무인칭 se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Se mató a los inocentes.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다. 자, 여기서 목적어 아다라고 아가 나왔어요. 이건 형식적으로 목적어예요. 자, 수동의 문장은요. 수동의 se는 형식적으로 주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건 안 돼요. 그죠? 근데 누가 죽였냐 물어보면 수동의 se인 경우는요. 아니, 어떤 경우에 수동의 se를 쓴다고요? 수동의 se는 주어를 누군지 밝히지 않을 경우입니다. 자, 물론 여기에서 수동의 se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왜? 뒤에 목적어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자,
세가 여기서 무인칭 세라고 하는 것도 안 밝혀요. 그런 점에 있어서 수동의 세와 무인칭 세가 비슷해요. 즉 누군지를 밝히지 않아요. 행위자가. 그래서 수동의 세에서 뒤에 보르 행위자 안 나오잖아요. 그죠? 나와서는 안 됩니다. 수동의 세에서는. 무인칭의 세에서는요. 이 세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영어의 원처럼 보고 원이라고 보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 누군가가 죽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원, 누군가 어떤 사람이 죽였다. 자, 그게 이제 일반 주어 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Se criticó fuertemente al encargado de ese asunto. 그 사건의 담당자를 강하게 비난을 했다. 자, 여기에서요. 수동이 될 수 있는가 봤더니 주어가 없어요. 목적어는 있는데 수동은 안 됩니다. 무인칭의 세로 보겠습니다. 무인칭의 세는요. 일반 사람이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겠지만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군가가 강하게 비난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모두 다 왜 일을 그렇게 처리했냐고 그를 비난했다. 자, 여러분 매스컴에 딱 뜨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범죄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저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혹은 모든 사람들이. 자, 두 가지가 다 해석이 돼요. 그게 무인칭의 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의 se는요. 여러분 제일 많이 보신 거예요. 영어에서도 일반 주어 se가 나올 때 they say that, one says that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뭐라고들 하더라. 자, 그때 se dice que, dice가 대시르 동사잖아요. 자, 사람들은 뭐뭐라고 한다. 자, 근데 앞에 사람들은 이란 말을 안 써도 돼요. 그냥 뭐뭐라고 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Todos los aviones de Iberia son grandes. 이베리아 항공사 비행기가 모든 비행기가 크다고 말한다. 아니면 비행기는 모두 크다고 말한다. 우리말에서는 부사로 많이 해석을 하죠. 그 다음 그 밑에 se comenta que, comentar, 코멘트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뭐뭐라고들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los pilotos de CAL tienen mucha experiencia. 대한항공의 파일럿들은 굉장히 경험이 많다고들 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깨이야의 절이 나올 때 앞에 데시르 동사나 코멘타르 동사.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봐주세요. 루모라르 동사, 소문을 내다. 펜사르 동사, 사람들은 생각한다. 아세구라르 동사, 확신한다. 그레르게, 사람들은 깨이야라고 생각한다. 자, 이런 동사들이 나올 때, 그리고 깨이야의 절이 나올 때는 무인칭의 세, 비인칭의 세라고 하고 굳이 앞에 세를 사람들은 이라고 해서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Se piensa que van a aumentar los impuestos. 자, 사람들은 혹은 뭐뭐라고들 생각한다. 이런 뜻이죠. 자, 뭐가 증가하고 있다고요? 세금이 증가할 거다. 세금이 늘 거라고 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앞에 나와 있는 동사들, 이런 동사 앞에 세가 나오고 깨이야의 절이 나왔다. 그러면 일반 주어 세, 즉 무인칭의 세나 비인칭의 세로 봐주시면 되고, 사람들은 이라고 해석하면 더 좋은 건 사람 해석을 해주시고요. 해석 안에서 더 자연스러운 걸 해석하지 마세요. 자, 기초문제 보시겠습니다. 5문제 같이 풀어보실게요. 검사 한 명이 파견이 된다. 자, un fiscal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enviar가 뭐예요? 보내다, 파견시키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fiscal은 목적어가 됩니다. 근데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서 전치사 R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fiscal, 물론 사람이긴 하지만 파견이 되다라는 뜻이죠. 자, 누군가를 파견시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고 싶지 않다 라고 했을 때 앞에 se를 쓰면 수동의 se가 됩니다. 그래서 un fiscal이 형식적으로 주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대성당이 재건이 되다. La catedral, 이게 이제 대성당이에요. 자, 원래 restaurar하면 재건시키다, 재건하다. 목적어가 catedral이 됩니다. 근데 앞에 se를 붙이면 수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대성당이 재건이 된다 이런 뜻이 되죠. 3번, 낡은 교량이 파괴된다.
Se destruye el puente viejo. 자, 오래된 다리가 자, 파괴시키다가 destroy래요. 목적어가 puente입니다. 그런데 앞에 se가 붙음으로 인해서 파괴되다라는 의미로 수동이 됩니다. 이때 누가 파괴시키느냐에 대한 말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르 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포르 플러스 행위자가 적당하지가 않은 문장이죠. 그래서 수동 세로 썼습니다. 4번 여기선 금연입니다. No se fuma aquí. 자, 여기에서 세는 뭘까요? 이건 수동이 아니죠. 목적어 없잖아요. fuma르 동사의 목적어 없어요. 자, 자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자, 무인칭의 세입니다. 동사는 무조건 3인칭 단수. 그리고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같이 잘 나오죠. 5번 여기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요. Se vive feliz aquí. 자, 여기에서요. 자, 비비르 동사도 자동사예요. 목적어가 없네요. 그죠? 수동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때 무인칭이고요. 뒤에 aquí 라는 말까지 같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동사는 3인칭 단수. Se vive feliz aquí.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이런 경우에요. 일반 주어가 나올 경우는 스페인에서 그러죠. 동사를 3인칭 복수 써버리잖아요. viven felices aquí 이렇게 해도 맞아요. 자, 이때 viven은 주어가 일반 주어입니다. 그리고 felic를 잘 보세요. 자, 행복하게 우리말로는 부사어예요. 그죠? 부사어는 활용을 하지 않아요. 그죠? 변하지 않아요. 근데 felices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해석하면 부사지만 형용사처럼 쓰여요.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복수라서 felices라고 바꿨습니다. 자,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요. 자, 그 검사가 파견이 되었다. 라고 해서 만약에 al fiscal 이렇게 썼으면 이거는 수동이세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아가 들어가게 되면요. 목적어입니다. 형식상으로 목적어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무인칭의 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수동의 세다. 라고 하려면 형식적으로나마 주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se envía un fiscal. 자, 한 명이 파견이 되었다. se로 인해서 자, 목적어이던 것이 수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6번부터 15번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초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시간에 다 끝내지 못했던 무의지 세에 대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고 기초문제, 오늘 과제에 나오는 기초문제 무의지 세에 대해서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의지의 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의지의 세는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어의 위치가 간접 목적 대명사의 위치로 바뀝니다. 그래서 1차적인 책임에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Se te ha caído un botón. 자, 여기에서 caer 동사가 나왔습니다. 단추가 하나 떨어졌다.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단추를 떨어뜨린 사람은 너가 되겠습니다. 너가 단추가 떨어졌다. 자, 너의 단추가 떨어졌다. 자,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은 너에게 있지만 여기에서는 un bottón을 주어로 해서 너의 책임 자체를 무마시키라는 그러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때 글을 만들 때는 제일 앞에 se를 써주고 그 다음에 너의 단추 혹은 너가 단추를 떨어뜨렸다 라고 할 때 자, 너가 단추를 떨어뜨리다의 너가 간접 목적 대명사 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떨어뜨리다. 자, 까에르 동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까에르 동사가 여기에서 주어가 단추를 떨어뜨리다 라는 목적어 단추가 주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동사는 자, 현재 완료로 만드는데 un botón 이게 주어가 되기 때문에 3인칭 단수 아베르의 3인칭 단수인 그 다음에 까에르 동사의 과거분사 가이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본문에 보면 더 좋은 생각은 떠오르지 않니? 그랬어요. 자, 너에게 더 좋은 생각은 없냐?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세를 쓰고 그 다음에 주어인 너는 간접목적 대명사 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생각이 떠오르다 할 때 오코레르 동사를 쓰죠. 오코레, 자, 그 다음 주어는 어디 있습니까? 알고가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무언가가 떠오르지 않느냐 라고 할 때 더 좋은 이라고 하는 메호르가 형용사가 되어서 알고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오코레르 동사가 이와 같이 자, 세, 그 다음에 때, 다음에 떠오를 때 어떤 생각 따위가 떠오르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바뀝니다. 원래 오코레르는 사건 따위가 발생하다, 일어나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자, 핑계, 아까 제가 핑계라 그랬죠. 핑계의 세. 그 다음에 주어이던 것이 간접목적 대명사로 바뀌고 그 다음에 오코레르 동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어가 나온 경우에 이때의 경우에는 어떤 생각 따위가 떠오르다 라는 의미로 파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que se te ha perdido. 자, 여기에서 자, 주어가 뭘까요? 여기서 주어는 의문사 깨가 됩니다. 자, 너 뭐 잃어버렸니?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자, 무언가를 잃어버렸다 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라고 할 때 세를 쓰고 그 다음에 너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간접목적 대명사 때가 되고 실제 주어는 뭘 잃어버렸느냐 그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페르데르 동사의 원래는 목적어이던 것이 주어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서 자, 현재 완료 문장에서 깨라고 하는 것은요. 자, 3인칭 단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베르 동사 3인칭 단수 아, 그 다음에 perdido. 그래서 que se te ha perdido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문장은 골절되다 라는 의미로 roto. 자, 동사 원형이 뭐죠? romper 동사예요. 자, 우리 어머니는 왼쪽 팔이 골절이 되었다. 물론 어머니가 잘못해서 미끄러지거나 해서 이렇게 팔이 골절이 되었죠. 잘못은 누가 했어요?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책임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해서 자, 아미 마드레가 간접 목적어가 됩니다. 자, 간접 목적어가 동사 앞에 왔기 때문에 목적 대명사 레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세를 쓰고 그 다음에 아미 마드레를 받는 간접 목적 대명사 레. 그 다음에 주어는 엘브라소 이스키에르도가 되기 때문에 자, 현재 완료 문장에서 아베르의 3인칭 단수 아, 로또 이겠죠. 그 다음에 어머니의 왼쪽 팔이라고 할 때 자, 신체 일부를 나타낼 때는 소유격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간접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아미 마드레, 어머니가 간접 목적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왼쪽 팔이라고 해서 엘 브라소 이스키에르도 데미 마드레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메 올비도 트라일라 야베 데 카사. 여기서 올비다르 동사는요. 깜빡 잃어버리다. 있다 이런 뜻인데 물론 이것도 지탄을 받아야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는 집 열쇠를 가져오는 것을 깜빡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어가 아니라 간접 목적 대명사의 위치에 오면서 주어가 뭐가 주어가 되죠? 트라이르라는 동사 원형이 주어가 됩니다. 무언가 책임 소재로부터 약간 한 발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잊어버리고 싶어 잊어버린 게 아니다. 자, 그저 잘못해서 잊어버린 거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앞에 세를 쓰고요. 잊어버린 사람은 나예요. 근데 이 내가 간접 목적 대명사 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올비다르 동사. 근데 주어가 내가 아니죠. 뭡니까? 집 열쇠를 가져오는 것. 그래서 트라이르 동사 원형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동사 원형이 주어면 3인칭 단수가 되죠. 그래서 올비도, 그 다음에 주어 traer la llave de casa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caer 동사입니다. 자, 이거는 떨어뜨리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내 핸드폰을 물에 떨어뜨렸어요. 제가. 자, 그렇지만 이 나라고 하는 것을 간접목적 대명사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목적어인 핸드폰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자, 핸드폰이 물에 빠졌다 라는 뜻이 되겠죠. 실은 내가 떨어뜨린 건데. 그러면 se, 그 다음에 me cayó al agua 하면은 물로 떨어뜨리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뭐가 물로 떨어뜨려졌습니까? 핸드폰이 돼요. 이 핸드폰이 주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아까 딱 잘못해서 내 핸드폰을 물에 빠뜨렸는데 자, 그곳에서 자, 핸드폰이라고 하는 사물이 주어로 바뀌면서 자, 3인칭 단수가 되죠. 까에르 동사는 까요 알 아과 엘 모빌 이렇게 됐습니다. 주어는 엘 모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에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물이 그 화면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테르 하면은 뜻이 뭐예요? 끼워 넣다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보면 판타야가 화면이 되겠습니다. 화면으로 물이 들어갔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se le metió agua a la pantalla. 자, 여기서 물이 화면으로 들어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까에르 동사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실은 메테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방금 말한 무의제의 세다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예문들과 함께 오른쪽에 제가 지금 동사를 다 적어 놓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ocurrirse 아까 했죠. 어떤 생각 따위가 나다. 이때 세는 무의지의 세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세 다음에 간접목적 대명사 들어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perderse는 무언가를 잃어버리다. romperse 하면은 부러뜨리다. olvidarse는 깜빡 잊다. 그 다음에 caer 하면은 떨어뜨리다. quemar은 뭐냐면 태운다는 뜻입니다. 불에 태우다. 아니면 밥 따위를 태우다. mojarse는 뭘까요? 젖다 혹은 적시다. 자, 그 다음에 descoserse 이거는 실밥이 빠지다. 올이 풀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echar a perder 하면은 썩다 부패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때 se는 자, 모이지의 se를 나타냅니다. 다음 entumirse 하면은 이거는 저리다.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가 저리죠. 자, 그런 표현이고요. fracturarse 하면 골절되다 라는 뜻입니다. descomponerse 이건 아까 했던 romperse와 유사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rrugarse 하면은 주름이 지다. antojarse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간접목적 대명사가 중간에 나오게 됩니다. 자, antojarse는 무언가를 간절히 갈망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사를 사용해서 자, 오늘 과제가 나갑니다. 기초 과제. 자, 원래는 5번에서 10번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무의지의 세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11번부터 16번까지가 추가가 되었어요. 그건 전부 다 무의지의 세와 관련된 겁니다. 그 부분 문제를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동사들을 활용해서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은요. 강조의 세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세를 사용하나 하지 않으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의미의 강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지금 여기서는 7번까지 모이지 세까지 하고 여러분 기초문제 6번에서 10번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11번에서 16번까지를 모두가 풀어오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문제는 제가 다시 4명, 12문제입니다. 그래서 3문제씩 해서 4명이 할당을 시켜 놓았으니까 자, 그 해당되는 학생들은 문제를 풀어서 토요일날 오후 6시까지 자, 모두 기초문제는 다 풀어와야 되고요. 나머지 문제들도 그때까지 자, 여러분들이 열린 게시판을 통해서 교재 문제는 그 내 학생이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과제입니다. 첫 번째,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해놨는데 어차피 다 해당돼요. 자, 6번에서 16번 앞에서 나온 기초문제 풀어주시고 교재는 125에서 202에 나오는 2, 3, 4, 5 4문제 그 다음에 210에서 218페이지에 보면 1, 2, 3, 4, 그 다음에 7, 8, 9, 10, 8문제 해서 총 몇 문제죠? 12문제네요. 12문제. 여기서 기초문제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5번, 그 다음에 나머지 8문제 해서 과제란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제가 10월 10일까지 아시겠죠? 10월 10일까지 일요일 자정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르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뭐 어떻게 하면 되죠? 문제 쓰고 그 칸을 비우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수업할 때 반드시 자기가 쓴 걸 프린트해서 거기다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렵다. 그래서 그냥 생각도 하지 말고 칸을 비우거나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뭐라도 좀 써주세요. 아시죠? 제가 쓴 거에 대해서 감점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 쓰면 이 학생이 불성실하구나라는 그러한 선입견이 제가 들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자, 뭐라도 써주시고 자기가 잘 몰랐던 부분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프린트해서 나중에 답 얘기할 때 그거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공부가 됩니다.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과제가 많이 나가고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